그것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먹고 사는데요. 10월 이후에는 전체 외래 환자의 한 15에서 20%? 한여름에도 한 10%는 돼요. 생긴병이.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시커멓게 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부천 지내라고. 그래도 건강미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좋은 피부를 가지려면 이것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할 얘기가 많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부에 대해서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시던데, 특히 여성분들.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각질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왜죠? 이게 여성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 묻어봐요. 각질 그러면 뒤에 단어 하나 붙여보세요. 그러면 각질? 제거.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각질은 네. 기와집에 기와장과 똑같다. 없어서는 안 돼? 기와집에 기와를 올려놨는데 기와가 깨진 기와라도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갖다 버리는 게 나아요? 있어야죠. 네.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는 건 피부 표피에 병이 생겨서 각질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기와장이 깨진 거예요. 기와장이 깨졌으니까 기와장을 빼버리는 게 나을까요? 금이 간 기와장이라도 있는 게 나을까요?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그냥 있는 것보다 어떻게 나아요? 진흙을 덮든지 뭐 방수 장치를 좀 해서 덮어놓는 게 낫죠. 새 기와장을 갈아 낄 때까지.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와장이 깨지니까 야 빼버려. 그게 각질 제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화장이 잘 안 먹는 것들이 대부분 각질 때문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셔서 제거를 많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각질이라는 거는 병이 생겨서 너덜너덜해요. 원래 각질은 물고기 비늘하고 똑같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돼서 매끄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각질에 병이 생기면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덜너덜해지면 제거를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보습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얌전히 좀 붙여놓는 게 나을까요? 붙여야겠죠. 네.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아마 지루성 피부염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각질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세수하고 나면 각질이 이제 뭐 이렇게 피니까 메이크업에도 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걸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와장이 깨졌으니 기와장 확 날려버려요. 비 오면 천장에 물 다 새는 거죠. 이제 기와는 이제 무생물이니까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각질은 얌전히 붙여놓으면 한 달이 지나면 예쁘게 다시 올라와서 완전히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게 3, 4주 걸리니까 사람들이 3, 4주 동안 너덜너덜하는 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거해요. 제거하면 계속 불량 각질이 만들어져요. 각질이란 거는 28일 정도 주기로 성숙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각질을 내가 인위적으로 제거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올라와요. 급하니까. 일주일 만에 올라온 각질은 또 불량 각질이니까 또 너덜너덜해져. 집에서 매일 샤워하고 난 다음에도 뭐 팔다리에 각질 생긴다고 또 목욕 가서 또 미는 거예요. 밀면 또 각질이 너덜너덜한 각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두면 회복이 돼서 한 달이 지나면 예쁜 새 각질이 얇게 덮는 거죠. 한 달 주기에 이제 각질이 새로. 각질은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는데 맨 밑에 각질이 맨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각질은 여러 층이 있거든요. 밑에서 쭉 만들어져서 다 만들어지면 맨 바깥에 떨어져 나가고 얘 나가면 얘 또 올라오고 얘 나가면 얘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매일 맨 위에 층에 한 층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게 병이 되면 서너 개씩 막 떨어져 나가. 그럼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라는 거죠. 뭐 더 좀 심하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딱지 생기죠. 네. 딱지를 뜯어야 될까요? 붙여둬야 될까요? 잘 붙여서. 네, 그 얇은 딱지가 각질이에요. 상처는 깊이 생겼으니까 딱지가 두껍게 생긴 거고 피부 표면에만 습진이 생기면 각질이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둘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딱지예요. 그러니까 딱지 상처 나는데 뜯으면 흉지죠. 각질을 자꾸 벗겨내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가 해로워지죠. 나빠지죠. 그럼 본질적으로 각질은 제거하면 안 되는. 각질은 보호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휴전선에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예, 휴전선에 가면 군사분계선이 있고 앞뒤로 2km씩 뛰어가지고 다시 또 비무장지대 경계선이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비무장 2km 뒤에서 이제 철책 근무를 하죠. 그 철책이 막 그 우리 남북을 가르고 있는 그걸 보면 보기 좋아요, 보기 나빠요. 나쁘죠. 예. 근데 그거 싹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아, 힘들어지겠죠. 예, 여러 이제 안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간첩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분계선이라는 게 국경선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각질이 국경선이에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최전방에 있는 보호막이에요. 그걸 벗기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드는 거예요. 여지껏 크롭제도 많이 사용하고 네. 요즘 뭐 이미용 제품 중에 그 세안솔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각질은 죽은 세포예요. 각질 중에서 가장 두터운 데가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만지면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거칠죠. 네. 그다음에 각질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면 입술하고 눈꺼풀이에요. 만지면 어때요? 부드럽. 네, 그럼 각질 제거하면 만지면 느낌이 어떨까요? 부드러워지는 네. 거죠. 그 느낌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부드러움을 갖기 위해서. 입술이 각질이 하나도 없어요. 눈꺼풀은 각질이 한두 층밖에 없어요. 만지면 다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여기 만지면 거칠죠. 그래서 이 거친 각질을 제거하면 밑에 있는 속살, 살아있는 그 세포들만 만져지니까 부드럽다고요. 그 부드러운 그 느낌을 순간 느끼기 위해서 그 각질을 제거하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점점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 힘들고 아프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뭐 좋은 날이 있어서 한 번 화장을 하고 예쁘게 나가야 돼.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그게 큰일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매일 하면 피부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꼭 그럴 일이 있다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뭐 술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금을 하면 그것도 안 좋지만 매일 포금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최상이고 네.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가끔 아주 가끔 네, 한번 네, 중요할 네. 때만. 그러면 뭐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세안도 이렇게 하지만 목욕 같은 데 할 때 이제 한국인의 정서상 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밀고 그것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먹고 사는데요. 10월 이후에는 전체 외래 환자의 한 15에서 20%? 한여름에도 한 10%는 돼. 때 밀어서 생긴 병이. 때 밀어서 병이 생겨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을 다 날려버려요. 때를 밀면 각질이 얼마나 잘 벗겨지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얼굴에 스크럽제는 그렇게까지 안 벗겨져.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떼수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밀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럼 완전 속살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피부가 바짝바짝 말라요. 이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내 피부에 있는 머금고 있는 수분이 못 나가게 덮어주는 기능도 해요. 외부에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걸 막는 기능도 하지만 그게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피부가 바짝 말라서 건성 피부염이 생기죠. 그럼 여름에 많이 그렇게 목욕하면 모기도 잘 물어요. 모기도요? 각질이 없으니까 뚫기가 쉽잖아. 아. 어린애들이 어른보다 모기한테 잘 물리는 이유가 각질이 없어서 그래요. 애들 피부에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각질이 모기를 퇴치해 주는 줄 몰랐네요. 모기를 일단 막죠. 발바닥, 손바닥에 모기 물린 사람 봤어요? 드물죠, 정말. 없어요. 그 애들은 손바닥이 물려요. 아. 얇아서 그래요. 모기도 바보가 아니에요. 찔러서 피가 나올 때 찔러지. 이렇게 두꺼운 데를 왜 찔러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각질은 피부 보호 기능도 하고 내 피부에 나쁜 게 들어오는 것도 막고 내 피부에 필요한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벗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와요. 건성 피부염이라고 바짝 말라서 오거든요. 가려워갖고. 목욕 잘못해서 그래요. 목욕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목욕탕 가면 보통 한 1시간, 1시간 반? 집에서 샤워하면 샤워하면 그래도 저 10분, 15분. 네, 5분 이내 끝내셔야 돼요. 5분이요? 머리 감으면 이게 다. 그럼 나오라는 거죠. 머리 감는 사이 다 씻겼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쭉 흘러내려 다 씻었잖아요. 그래도 느낌이.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잘못된 게 느낌이란 건 나의 주관이잖아요. 술 마시면 느낌이 좋죠. 담배 피면 기분이 좋고 마약하면 더 황홀하대. 술, 담배, 마약이라는 게 왜 몸에 나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술은 냅두는데 마약은 단속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술은 한두 잔 먹어갖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마약은 한두 번만 해도 바로 중독되고 그냥 인간을 황폐화시키니까 단속을 하는 거고 술은 적당히만 먹어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먹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해로워요. 사실 아까 5분 안에 샤워하라고 할 머리 감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만 감고 나와라. 네. 머리 감는 사이에 물은 충분히 흘러내리잖아. 네네네. 그럼 다시 샴푸 묻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비누질 이렇게 해서 털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샤워 방법. 매일 하잖아요. 그쵸. 여름엔 2번 하잖아요. 그쵸. 더운 날은 마시. 네. 그러고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왜 가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된 목욕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몸이 가라는 기억을 하죠. 자, 뭐 재밌는 얘기 네. 해볼게요. 유튜브니까 뭐 무슨 얘기 해도 되잖아. 네네네. 제가 나이가 63인데 네. 제가 기억나는 게 호박잎으로 대변을 보고 닦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 63세니까 내가 한 대여섯 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 살 때. 그리고 시골에 화장실 옛날에 가보면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항상 그 위에 호박을 심어요. 호박. 호박잎이 넓잖아요. 따고 들어가는 거죠. 신문지를
신문지를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신문을 매일 받아보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제가 61년생인데 64년도에 대기근이 들어갔고 아사자, 정부 공식 통계에 굶어 죽은 사람 통계가 남아있는 마지막 해가 64년이에요. 어찌됐든 호박잎으로 볼 일도 봤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옆에 가면 새끼줄이 길게 걸려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새끼줄로 쓱 닦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빠져서 죽은 애도 있어요. 큰 독을 묻어놓으면 그게 장마철에 물이 고이면 되게 깊어져요. 애 혼자 화장실 가면 큰일 난다고 항상 화장실 갈 때는 엄마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 고생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한 몸이 그 기록을 넘어서 신문지를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이것도 커요. 반을 잘라야 돼. 요게 이제 공식적인 신문지 잘라서 쓰는 화장실 종이의 양이 2장 쓰면 혼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 신문지 썼어요. 아버지는 뭘 쓰냐 그러면 인력이라고, 달력 말고 인력이 있어. 하루하루 찢어가는 부드러운 얇은 종이가 있어요. 그건 흰 종이잖아. 그래도 시커멓게는 안 돼요. 그거는 아버지가 쓰는 거고 자녀들은 신문지 잘라서 썼어요. 그 다음이 뭘 썼냐 그러면 재생 화장지라 그래서 잿빛이 나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좀 좋아져서 이제 펄프로 만든, 항상 옛날 유한 킴블리에서 광고할 때 천연 펄프로 만든 두루마리 화장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빼쓰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좌변기에서 앉아보다가 요즘엔 다 비데를 써요. 이거를 60년을 조금 더 산 제가 한 몸으로 다 경험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 한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에서부터 비데까지를 다 겪은 세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잿빛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셨어요? 흰색부터 보셨죠? 흰색부터. 네, 흰색부터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욕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께. 부모님이 뭘 한 사람이냐면 호박잎으로 뒤를 닦아본 사람이, 시골 사는 사람이, 도시는 좀 다르지만 그 시대 목욕은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목욕탕을 1년에 몇 번이나 갈 수 있었겠으며 집에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1년에 서너 번 목욕탕 가면 중산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사람은 재벌집 사모님이에요. 매일 목욕탕 가면 우리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주 목욕탕 가는 아줌마 보고 저 여자가 살림 말아먹을 여자야 그랬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 애가 목욕탕에 가면 정말 껍데기를 벗기고 와야 돼. 한 번 가면 본전을 뽑아와야 돼요. 우리 시대 목욕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엄마랑 못 가니까 아버지는 애를 데려가는 거 귀찮아해. 시키는 게 싫으니까 형이 동생 데리고 가요. 들어가면 일단 딱 들어가면 샤워기라는 게 없어요. 전부 이렇게 거기 있는 물을 떠다가 이렇게 끼얹고 목욕하는 문화예요. 탕에 바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불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떨어져, 때가. 그래서 물속에서 10분, 20분 동생이 말 들어요. 뜨거우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가려고 그래.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여기까지 넣어서 꾹 눌러놓고 한 10분 불리면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된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거. 내 이태리 의사한테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만들었는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수건을 돌돌 말아서 딱 집어넣으면 벽돌 한 장이에요. 이거 미는 거예요. 밀면 어떤 때가 나올까요? 색깔이. 이런 색깔로 나와요. 잿빛으로 나와요. 잿빛 때가 돌돌돌 말려서 떨어져요. 그러면 목욕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어넣어야 돼. 또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여기 침 발라고 밀거든. 밀어서 나오면 난 내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목욕비가 되게 비쌌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목욕비가 그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관리할 때 물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목욕탕비를 올리면 혼나요. 정부에서 단속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시 집어넣어. 애가 들어가 있겠어요? 더 따갑지 이제는. 한 번 밀었는데. 예. 그러니까 금방 튀어나와. 너 나오면 죽어. 그래갖고 다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때를 밀면 그때 색깔은 약간 이런 색으로 나와요. 이제 흰 때가 나와. 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튀어나오면 이제는 껍데기 벗겼으니까 이태리 타올은 벗기고 수건에다가 비누칠해서 마지막 문질러야 돼. 그리고 3번 문지르고 난 다음에 네가 나가든지 말든지 내 목욕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시대의 목욕법이고 그런 부모 밑에서 목욕하시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가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1년에 서너 번 하던 목욕법을 매일 샤워하면서 똑같은 짓을 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나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내가 목욕을 2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왜 생기냐. 담배 20년 피면 몸이 폐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겠죠. 네. 피부 20년 그렇게 목욕하면 피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설명을 환자를 앉혀놓고는 내가 그러면 딱 굶어 죽기 좋아요. 다 설명 못해요.
떼쓰고는 쓰면 안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경 쓰고 있는 분한테 얘기하죠. 본인이 쓰는 목욕 타월을 안경을 한번 닦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기스가 네, 그럼 안경하고 피부하고 어느 게 단단해요? 피부가 덜 단단하겠죠. 안경이 더 단단해요. 그러면 안경에 기스가 나는데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심한 기스가 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건 알아서 얼굴은 안 밀잖아. 얼굴은 밀기가 좀 찝찝하니까 몰라요. 스크럽 제품 쓰고 딴짓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나쁜 짓 하는 건 똑같아요. 맥주 먹거나 소주 먹거나 많이 먹으면 똑같아. 사실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는 매일 그렇게 해도 그 목욕탕을 가서는 몸이 가난을 기억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굳이 목욕탕이 필요 없다는 필요 없죠. 집에 샤워실이 다 있는데. 요즘에 31평짜리 아파트 다 샤워실 2개예요. 아 그러면 샤워를 매일 하면 목욕탕은 굳이 안 가는 게 맞다. 그럼 세수할 때 세수 하루에 2번 하잖아요. 왜 안 밀어요? 얼굴 피부는 약하다고 늘 생각. 그러면 여긴 피 나고 여긴 피 안 나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환자한테 이렇게 쏘아붙이면 환자들이 쏘아붙인다고 화를 내요.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피부에 제일 나쁜 일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각질 제거가 제일 나쁜.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제거해. 일본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한국에 때밀이 여행도 오는데 그 사람들 평생 한 번 밀어봤어. 맞아요. 평생 한 번 밀었죠. 그럼 저 이거 그냥 정말 현실적인 질문. 사실 이렇게 팔꿈치나 발꿈치 같은데 반팔 입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이제 검해지는 것 같고 왠지 때는 되게 많은 것 같고 각질이 많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습관이 나쁘잖아요. 이 습관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너무 많이 기대나 봐요. 항상 이러는 거예요. 이 자세가 제일 나쁜 자세예요. 정형외과에서. 목은 거북목, 허리는 꾸구정.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요추라 그러죠. 네. 이 꼬리뼈 부분을 의자의 기역자 부분에 밀어 넣는 느낌으로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서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항상 하복부에 힘이 들어가 있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엉덩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러면 힘을 다 빼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허리에 그 요추에 부담이 가죠. 이러다 일하려 그러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추에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힘을 줘? 본인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고 가서 여기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그냥 서서 테이블을 높게 해놓고 거기서 컴퓨터 작업하고 서서 일하라고 그래요. 서서 일하면 아랫배 힘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안 생기죠. 왜냐면 서서 일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서서 이렇게는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순간 내 몸은 나빠지는 거예요. 정형외과적인 문제도 생기고 피부과적인 문제도 생기죠. 근데 뭐 앞으로는 좀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간 잘못해서 생겼다. 그럼 바르는 약이 있어요. 팔꿈치 바른 약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유리아 크림이라는 건데 그걸 바르면 그 각질이 연화가 돼요. 딱딱한 게 부드러워져서 씻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다음에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아주 두터워진 각질의 제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두터워지거나 이런 데 두터워져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요소 크림, 유리아 크림 바르면 좋아요. 그러면 발꿈치는요? 팔꿈치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해했는데 발꿈치는 실은 자세라고 보기는 그거가 이제 두꺼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 이후에 이유불문으로 생겨요. 발 뒤꿈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리아 크림을 쓰는 거고요. 젊은 사람한테 생겼다. 거의 무좀이에요. 두꺼워지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생겼다. 거의 무좀이에요. 근데 그걸 앉아갖고 전부 다 집에서 뭐 해요? 뭐 그라인더로 갈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걸로 요즘 뭐 가는 제품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열심히 가르면 온 집안에다가 그냥 무좀균 쫙 퍼뜨리는 거예요. 다음 사람 밟고 지나가면 이제 안 씻으면 그대로 무좀균이죠. 온 집안의 무좀을 전염시키시는 거였군요. 폐경 이후에 생기는 경우, 노화로 생기고 그러는 경우에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두꺼워진 경우. 어릴 때 아토피 앓았던 사람이 어른이 되고 나면 발뒤꿈치가 두꺼워지는 경우.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근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발뒤꿈치가 이렇게 자꾸 두꺼워진다. 1번 의심해야 될 게 무좀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안을 하고 보습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거는 유명 화장품회사나 이제 뭐 클렌징 제품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내가 되게 좋은 물건을 만들면 광고를 그렇게까지 많이 할까요? 그냥 알아서 입소문이 제일 먼저 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걸 쓰면 되는데 되게 이제 소비자들이 욕심이 많아요. 뭘 하면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각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얼굴을 뭐 씻을 이유는 없어요. 세안제는 피지 제거하는 기능만 있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세수비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세수비누로 세수하고 나면 약간 좀 이렇게
뻑뻑하고 거의 당기는 느낌이 네, 들죠. 네. 기름이 빠졌으니까. 자, 우리 피부에 기름이 잔뜩 발라 있으면 우리 피부가 가죽이랑 똑같거든요. 가죽에 기름이 많이 발라져 있으면 가죽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이 껴 있을 때는 외려 피부가 부드럽고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뭐 먼지도 묻고 때가 묻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 비누 세안에서 싹 지우면 기름이 쫙 빠지죠. 그럼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기는 느낌이에요. 그 당기는 느낌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당기겠죠. 피지가 많은 사람이 세수하면 더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되게 당긴다. 지성이에요. 아, 세수하고 당기면 지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사람들은 당기면 뭐라 그래요? 건성이라고. 건성이요. 세수하고 각질이 많이 생겨요. 지성이에요. 근데 세수하고 각질이 일어나면 건성으로 알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반응만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보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에 원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각질이 왜 일어나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요. 지성인 사람이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으로 무슨 세안제를 쓰면 그게 안 당긴다. 그러면 기름을 잘 제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수가 덜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세안제를 쓰는데 불편하다. 그럼 내가 특정 제품을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주로 쓰는 비누이기도 한데 도브가 가장 그게 보습력이 많아요. 써보면. 세수하고 나면 웬만한 지성이라도 덜 당겨요. 워낙 자체가 보습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누가. 그 그냥 화장실에 샤워실에 두면 일주일 쓰기 힘들어. 지가 물기를 다 빨아먹어갖고 흐물흐물 녹아. 그래서 도브는 쓰고 나면 밖에 꺼내놔야 돼.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빨리 소모가 돼요. 그 정도로 자체 보습력이 있어서 피지는 제거되면서 보습력이 있는 비누인데 뭐 그런 거 쓰시면 되죠. 그래도 훨씬 싸요. 그렇죠. 일반 세안제들이 네, 그런데 비하면 훨씬 싸요. 다 같은 피부긴 하지만 얼굴하고 또 몸하고는 조금- 여기까지만 나누면 돼요. 아, 여기 예, 브레이지어 라인 위에는 피지선이 있고 브레이지어 라인 아래쪽은 피지선이 아무도 없어요. 손에 기름 끼는 사람 봤어요? 아니 손등에 기름 끼는 사람 봤어요? 거의 네, 그냥 기름 안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차렷 여기. 제가 아까 샤워할 때 5분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기름 있는데 여기까지만 기름 있으니까 칠해도 여기까지만 칠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막 구석구석에 칠하고 막 이러고 아니 옷 입었잖아. 이게 뭐가 더러워져. 바지도 입고 팬티도 입고 양말도 신었는데 땀만 지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한번 끼얹으면 다 빠떨어져 나가요. 물로 안 떨어져 나가는 부위가 여기까지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심한 지성 피부는 엉덩이까지도 기름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 비누칠 한번 해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머리 샴푸 한번 하고 여기 비누질 하면서 쓱 한번 하고 기름 나오는 순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줄어요. 여기까지 기름이 조금 나와요. 목욕 시간 5분이면 된다는 거야. 전제 조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다는 전제에 하는 거죠. 그럼 뭐 저희가 세안제 따로 쓰고 바디 클렌저 따로 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면 거죠. 화장품 회사가 되게 좋아하시겠죠. 다 상술이다. 6월. 굳이 쓰시는 거를 내가 말리지는 않으나 네. 그리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했던 정도로 샤워만 해도 매일매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하다. 나는 내 피부가 소중하니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거냐? 아니요. 피부가 더 많이 망가져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망가지는 거. 그렇잖아요.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귀한 데가 중동의 사막지대, 그다음에 몽골 저기 초원지대에 물 되게 귀하거든요. 마실 물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씻겠어요? 모래로 씻어요? 기름을 제거하는 거죠. 부드러운 모래로 이거 하면 스크럽은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목욕하고 제대로 씻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피부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고유의 채취를 하는 게 다 있어요. 그게 일방적으로 채취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더 좋은 거예요. 옆에 갔는데 냄새나. 싫죠. 예. 우리가 가면 일본 사람들은 뭐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고유의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채취가 달라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동남아에서 고수 많이 먹는 사람들, 실란트로 많이 먹는 사람들, 실란트로 냄새 나요. 이제 그런 채취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보편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무치가 제일 좋은 거야. 열심히 씻는 거예요. 냄새 난다 해서 피부에 병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씻는 거는 다 이제 관습화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피부에 손상을 주는 방법으로 씻어야지 피부에 많은 손상을 주는 방법으로 씻는 건 안 좋다. 남자분들이나 이럴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보통 화장 되게 진하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하게 클렌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 광고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상업적 목적이 개입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화장품은 피부에 좋은 거라고 여러 번 이제 특히 뭐 기초 제품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클렌징 제품을 광고할 때는 화장은 할 때보다 지울 때가 더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밥을 먹고 나면 토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좋은 거 밥을 먹었잖아. 네. 근데 그거 갖고 뭐 개원해요? 그냥 두고 소화해서 내 몸을 흡수해. 화장품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지워? 그냥 가만 둬야지. 색조 화장품을 지우라는 거 아닐까요? 색조 화장품은 화장품 아니냐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피부에 들어가서 우리 피부를 막 변화시키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지만 흡수되는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발라져 있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우더라든지 메이크업 제품의 기본 가루가 활석이라는 가루예요. 활석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있는데 그걸 잘 정제해서 인체에 무해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워내야 된다는 얘기는 피부에 붙여놓으면 출화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우려면 뭘로 지우는 게 제일 잘 지워질까요? 대개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전용 제품이 제일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침에 하면 저녁에는 지워야 된다. 화장품에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지우는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제품들이 보면 대개는 약산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잘 지워져, 그 화장품이. 그리고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 없이 지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클렌징 제품만 갖고 화장을 지우고 끝내는 것도 뭐 끝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 저도 메이크업을 하니까 클렌저로 화장을 지우고 난 다음에 저는 비누 세안을 해요. 남아있는 게 찝찝해. 비누 세안을 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게. 왜냐하면 비누이어야만, 그게 이제 계면활성제거든요. 계면활성제의 pH를 약산성으로 맞추느냐. 우리가 쓰는 비누는 약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피부에 나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 피부가 약산성이니까 약알칼성이 돼서 피부에 손상이 된다. 그 정도로 알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비누 세안을 해서 기름기까지 깔끔하게 제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습제 바르는 거죠. 그럼 오늘 세안이랑 그 각질 제거의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요약 서머리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너무 지나치게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일은 무조건 안 하는 게 좋다. 각질은 보호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고로 샤워할 때는 5분. 좀 머리를 길어서 좀 길게 한다. 10분. 넘기지 마세요. 탕에다가 몸 담그는 일은 피부에 나빠요. 관절염 있는 사람은 도움이 돼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관절은 유연해지죠. 그러나 피부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샤워만 간단하게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끝낸다. 그 다음에 떼수건은 백해무익하다. 여기까지만 비누칠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거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간단하게 하고 싼 거 사서 쓰고 상식에 맞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식이에요. 감사합니다.